율법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래 절차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불법에 당했을 때 108배를 계속 했다든지, 그 다음에 경을 계속 읽었다든지, 그 다음에 또 1000배라든지 3000배를 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단계를 거쳐갔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참선에 굉장히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과를 거쳐가는 그런 거를 스님의 경우에 비추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과정도 특별히 거친 게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저기 들어와서 스님 말 듣고 중학교 1학년 때 불교에 입문한 건 중학교 3학년 때 했고요. 저희 중으로 들어온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고,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스님이 들어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동국대를 간 것도 아니고, 선방을 간 것도 아니고, 강원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았어요. 감옥도 2번 갔고, 학원 선생도 했고, 연탄 장수도 했고, 구두 닦기도 했고. 근데 나의 관심은 이래요. 왜 그럴까? 어떤 일을 볼 때 늘 그렇게 내가 어릴 때 늘 그 우주의 이치나 사물의 이치를 궁금해하고 연구하듯이 이제 불법에 들어와서는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데, 경을 읽어도 왜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래서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왜 화가 날까? 화를 벌컥 냈을 때 왜 화가 날까? 그 사람은 그러는데 왜 내가 화가 날까? 왜 내가 괴로울까? 왜 내가 두려워할까? 어두운 밤에 나가면 두렵잖아, 그죠? 두려움이 어둠에 있는 거야. 두려움이 공동묘지 안에 있는 걸까? 왜 공동묘지 옆으로 가면 두려울까? 그거 왜 그럴까? 분명히 여기 현상이 일어났잖아, 그죠?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 왜 밤에서 어두운 길에 산물음길을 싹 떠면 머리가 쭈뼛하면 왜 쭈뼛할까? 다시 가보자. 아까는 쭈뼛했는데 왜 이제는 괜찮지? 왜 그럴까? 이게 어둠에서 오는 걸까? 공동묘지에서 오는 걸까? 이게 산문터니에서 오는 걸까?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떤 불신의 의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문. 이게 이게 쓰는 거구나. 경전을 떼지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내가 뭐 이유를 몰랐는데 그렇구나. 또 내가 반대로 경을 읽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면서 어때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절하는 것도 수행이고 화내는 것도 수행이고 밥하는 것도 수행이고 밥도 딱 해보면요 죽밥이 되었다가 썰이 걷다가 몇 번 해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아시겠어요? 햇살을 갖고 할 때는 오래 담그면 안 돼요. 물에 한 10분쯤 담아놨다 밥을 해. 밥이 제일 맛있어. 묵은 살은 한 30분에서 1시간쯤 담가놔야 돼요. 햇살은 물을 조금 적게 봐야 돼요. 묵은 살은 많이 봐야 돼요. 물에 담가놓은 살은 적게 봐야 돼요. 안 그런 건 많이 봐야 돼요. 처음에 불을 강하게 했다가 파파파파 끓을 때 열을 줄여가지고 오래 작게 했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날 때 해가지고 해보면 어떤 때는 여기 딱 조금 더 세게 타 어떤 때는 조금 적게 돼 밑에가 노릇끼리하게 누를 때 맛이 제일 좋아. 밥을 잘하면 밥만 몇 밥만 먹어도 입이 착착착착착 달라붙는 게 반찬이 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밥 할 줄 모르는 것들 밥에 넣은 거 보면 맛이 아니야. 맛이. 연탄 불 때를 다 몇 번 갈아보면 노란이 턱 꺼져버려. 노란이 붙어. 그 연탄 불을 갈아놓고는 뚜껑을 열어놔야 불이 붙잖아. 근데 연탄이 이게 불이 거의 다 돼가 늦었어. 갈아놓기가 늦었어. 불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연탄을 탁 갈아놓고 불문을 탁 빼고 푹 꺼져버려. 참 이상하다. 그럴 때는 오히려 불문을 거의 조금 전에 거의 막아놓다시피 하고 연탄을 딱 던져놔야 돼. 그래야 이게 달라 올라붙어. 나는 공부를 그렇게 했어. 남이 무라 하니까 나는 무라. 화두는 든다 그래도 안 들어져. 왜 안 들어질까? 그 무라는 의미가 뭐야? 왜 무자 화두가 생겼을까? 그래 옛날 전적을 뒤져봤어. 이랬어 의심이 이분은 들었구나. 잡지를 봐도 공부거리, 신문을 봐도 공부거리, TV를 봐도 공부거리, 불거벗은 여자 몸을 봐도 공부거리. 다 공부거리. 내가 잘해도 공부거리. 내가 못해도 공부거리. 그 일체에 다 뭔가 원리가 있다. 잘했을 때는 잘못한 원리가 있고 못했을 때는 못해서는 원리가 있고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체험을 해보면서 수정을 하고 인도 가서 살면 인도 사람들 연구하죠. 지금 노프롬이라고 해놓고 분명히 된다 해놓고 다음에 안 돼. 또 된다 해놓고 다음에 안 돼. 성질이 나. 그러다가 왜 저끼리는 줄여 불렀어 아까. 그거 이상하잖아. 그지? 맨날 거짓말만 하면 저끼리 어떻게 살겠어. 그래 생각해보면 노프롬 이 말이 문제없다. 꼭 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 나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냥 한번 해봐야 됐다.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 노프롬 하면 내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죠. 못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듣기가 좋아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인데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따방 가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짐작하고 문제없이 하겠다 해도 내가 보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딱 하지만은 내가 속으로 네가 9월달까지 한다 이래도 나는 속으로 12월달까지 계획을 딱 잡으라는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9월달에 못했다 이 새끼 왜 못했어 한다 했잖아 이러지만은 내 속에서는 그 집착 안 해. 내 처음부터 못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래 임마 그럼 10월달까지 그래도 임마 10월달까지 못하니까 10월달까지 해라 하면 10월달까지 못하거든. 알았다. 10월달 꼭 해야 돼.
10월 달 가면 또 못 해놓고. 그럼 그 말에 집착을 하면 사람이 속 비비죠. 그죠? 딱 살면서, 이렇구나. 내가 딱 잡아놓고 가면 돼요. 10월 달까지 되면 다 힘들어. 내 예측이 안 맞으면 뭐 어때요? 맞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러나 실수는 안 하죠. 몇 번 실수했어요. 원래까지 다 한다 해가지고 이래서 준공식 하려고 사람을 옥수로 데려갔는데 준비가 안 됐어.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건물 짓다 놔놓고 준공식 하고 나중에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 다 지었다고 준공식을 하는데 덜 지었는데 뭐 때문에 준공식을 하냐. 그래서 캔슬을 했고 이름에 1년을 있다고 하니까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됐냐? 나도 지금 말 따라 했어요. 다 지어놨다고 했는데 가게 덜 지었어. 근데 저거는 뭐 그래놓고 벤트 치라고 천막 치고 중국식 하는 거예요. 좋다. 나도 그냥 그랬어. 중국식 하고 난 뒤에 요새 계속 찍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틀렸다고 할 것도 없어. 또 그런 방식으로 또 그 사람들은 하니까 그래도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 지어놓고 준공식 하나 뭐 기동식 하나 또 그 사람들은 말이 맞아. 처음에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가 준공식을 1년 연기하고 그랬는데 나도 요새 조금 더 열리 가지고 어때요? 그래 막 됐다 하자. 이런 준공식 하고 내가 안 되는데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들지 않고 막 속여가 준공식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공식 준비하니까 말 안 한다. 전에 같으면 안 돼! 이랬는데, 딱 해라. 그럼 좀 덜 고치고 있으면 끝난 뒤에 고치면 되지. 그래서 올여름 내내 중공식 하는 건물을 내내 고쳐주고. 이렇게 살면서 지혜가 생기는데, 마누라하고 살면서 처음에는 모르고 싸우더라도 몇 번 살아보면서, 이 성질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뭐가 문제고, 그래가지고 깜냥이 딱 잡힌 거 맞춰가 살면 되잖아. 연구 안 하니까. 연구 안 한다면 수행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긴다. 수행을 하면 몇 번 해보면서 처음에는 몰라가 실수를 하지만 한두 번 해보면서 자꾸 이렇게 원리를 찾으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실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함으로 해서 계속 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가 있다.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준비를 안 해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도 예측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 길만 있냐? 이래저래도 안 되면 또 길이 있다. 무슨 길이?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길이. 아시겠어요? 아이고, 막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딴 일 하자. 포기해버리는 길도 있다. 아이고, 내 능력 부족이다. 네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니는 내 능력 부족. 내가 니는 어떻게 내가 현재 내 수준은 안 되겠다. 이러면 미안하다 하고 항복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어떤 과정을 거쳤냐?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학교 가서 뭐 배워본 것도 별로 없어요. 나는 뭐 공부했다 하면 책 보고 시험 보고. 나는 지금도 예를 들면 내가 뭐 이슬람 역사를 공부한다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거 할 여기가 어디 있어요? 원고도 산뒤 차이가 교정도 못 버리고 사건이 생기면 저 어디서 저렇게 사람이 왜 저런 개인이 저렇게 힘이 날까? 저 배경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거기 다른 자료를 보여서 이 배경이 사우디아라비아 배경이 이렇고 여기 나라 국경의 배경이 이렇구나. 그래 아는 거. 그래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 선생님 그 이슬람 역사 언제 그래 공부했습니까? 박사네요. 이래. 무슨 박사는 박사야.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도 잘 모르는 반면에 스님 몇 장만 봐도 아는 거는 스님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애절한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몇 줄만 딱 읽어보면 어때? 대충 짐작이 돼. 그래서 나 영화관에 잘 안 가잖아. 앞에서 딱 시작하는 거 몇 개 과정이 보이고 결과가 딱 보이니까 그냥 자잖아. 끝에 가서 딱 보고 만나 안 만나네 딱 보면 비슷해.
이리저리 시작하는 거 보니까네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중간에 또 반전이 있겠지. 그죠? 주인공은 늘 두드리 맞아야 되나? 안 두드리 맞아야 돼. 두드리 맞고 치고 죽을 뻔하고 그래도 또 죽나 안 죽나? 죽어야 돼. 그러다 줄거리가 좀 살이 붓고 뭐 생기고 그래 끝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요즘 나오는 영화는 또 그래 재미없다 끝에 가서 또 주인공을 죽이죠. 그죠? 저는 작가가 또 요새 또 주인공 죽이는 작가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독일 갔더니 누가 쓴 권이 쓴 소설이든가 무슨 소설을 보고 거기 뭐 신들이 싸우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막 그게 진짜냐 가짜냐 나오고 뭐라.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소설이래. 뭐 소설을 갖고 누가 진짜냐 가짜냐고 얘기하냐. 소설은 소설이지. 소설은 소설이. 읽고 재밌으면 그럼 읽지 말아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까? 소설은 그냥 소설을 읽으세요. 재밌으면 읽고 재미없으면 안 읽고 그런 걸 갖고 진리를 논하는 게 아니지. 소설을 갖고 진짜 가짜를 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TV 연속극 보고 여러분들 요즘 역사 공부하지. 그게 역사면 역사 스페셜이지 왜 TV 연속극이겠어. 그지? 재밌어라고 어때요? 없는 것도 만들고 그렇다고 용 완전히 또 가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의 줄거리만 해가 그 안에서는 전부 뭐한다? 재밌으라고 그냥 끝나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 사람이 안 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헝칵들 집어넣어야 이래 한다. 그러고 나중에 책 보면 여러분들 아니 책이 너네요 틀리던데요. 그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책대로 하면 누가 보겠어.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직도 많아. 난 순진해. 외국은 순진하고 외국은 있었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나는 그랬어요. 이게 옳다는 뜻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요새 참선 많이 하세요? 하고 싶으면 실컷 하세요. 다리가 그냥 오래 비틀어지니까 다리가 붙도록 한번 해봐요. 실컷 해봐야 뭐가 없다? 후회가 없어. 술이 먹고 싶거든. 그냥 코가 비틀어지도록 한번 먹어봐. 속이 뒤집어지도록. 자제하지 말고. 그리고 그게 안 좋다 싶으거든. 두 번 쳐다보지 마라. 그래 제일 괴롭다면서 또 하고 괴롭다면서 또 하고. 남편 나쁘다. 나쁜 거 하고 뭐 알아서 하나? 난 이해가 안 돼. 그러고 차버리지. 그 이게 모순이죠. 아이고 제가 아직 좀 부족했어요. 지가 부족하니까 지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건 의미가 있지. 이미 나쁘다고 반성해버렸는데 나쁜 거 하고 뭐 때문에 살아? 안 그래? 바보지. 그러니까 이 말이나 생각에 늘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순인 줄 몰라. 그럼 모순을 안고 아무리 앉아있다고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저래도 해결이 안 돼요. 엎드려 절하면서 그 모순을 발견하고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그 모순을 발견해요. 아까 그래 괴롭더니 왜 가만히 앉아있으니 아무 일도 없을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한다. 이먹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국말로 하면 시산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인생살이 다 연구하고 사세요. 그게 수행이다. 수행. 늘 수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당해도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생긴다. 좋은 일이 밖에부터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재앙이라는 게 생겨도 나한테는 늘 좋은 공부거리, 새로운 걸 발견하는 계기, 나를 성숙해 하는 소재가 된다. 세상 만물이 다 그냥 공부 소재예요. 오나가나 책 들어다가 다닐 거 없이 아주 내가 보기에 막 저놈 새끼 미쳤다 하는 사람 만나면 이제 큰 공부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그지? 이렇게 만만한 것 같고는 내 공부가 좀 덜 때도 넘어갔는데 이제 내 공부가 안 되고 넘어가기 좀 어려워.
참 좋은 공부거리가 생겼다. 처음에는 그것도 몰라가 내가 미쳐가지고 막 욕을 하고 했는데 다시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아 그래 일취일심조지 내 문제지. 그 공부거리 하나 생겼구나. 저런 놈하고도 잘 지내면 세상 누구하고 못 지내겠냐. 이렇게 되면 세상 누구하고도 다 지내는 공부를 다 안 지내보고도 그럼 한 놈하고 지내고 되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내가 인도에서 아주 열악한 조건에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일이 가능하다면 세상 어디 가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정도 세월을 보낸다 해도 헛세월이 아니에요. 여기서 되면 다른 건 뭐 딱 그 모델로 밀어붙여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사물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연구를 하는 게 수행이다. 부부간에도 연구하세요. 애들도 연구하고 세상사도 연구하고 우리 여시 외경보살이 모금하는데도 연구를 많이 해가 도가 튀가지고 잘하잖아. 모금할 때 남이 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세상 사람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길거리에 서 있는 전봇대같이 세상 사람 생각한다. 그래 생각이 들면 모금이 잘 돼요.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 주고 안 주고 누구 탓이다 지 탓이.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내놔라. 근데 내가 상대가 주고 안 주는데 신경이 팔려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에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놈의 새끼 감 주고 안 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 문제. 나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된다. 내놔라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힘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다가가니 그 사람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싶으면 안 주고 편하니까 또 주고 아무나 안 주면 두 번 달라 그러고 그러면 되죠. 이렇게 그 공부 속에서 그런 그 속에서도 공부가 된다 이거야. 상대가 막 욕을 하니까 내가 이제 막 화가 난다.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가 돈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바빡 길 가는데 자꾸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도 내 미워하는 놈 북한 놈 준다고 그러니까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지. 저 사람 성질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한풀이 좀 들어주면 되잖아. 역시 그네가 좀 들어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뭐든지 경험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법륜심 닌 다 되나? 나도 안 될 때가 있어. 왜? 나 깜빡해가 내 성질에 탁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렇게 나가시면 인생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